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별나라에서 왔다는 건 좀 빼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과거에 제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했었거든요.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요즘에 너무 하도 불경기고, 지금 좀 심각해요. 사실 많이 심각한데, 그렇지만, 이제 과거에 제가 이제 개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런 게 어떨까 하고, 이제 구상 중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기술 개발들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저런 소프트웨어나 특히 뭐 이 엑셀 업무 자동화라든가 뭐 지금 웹 개발은 사실상 저한테도 조금 생소하다고 볼 수는 있어요. 뭐 여하간에 이번에 이제 만들게 된 거는 그러한 계기 속에서 과거에 이제 어느 한 친구가 만들었던 기능인데 이걸 갖다가 조금 응용을 해보면 어떨까 해가지고 만들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 택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영업 관리, 뭐 이런데,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현장 중에서 특히 뭐 서울 시내 같은 데는 일단은 길도 많고 CCTV도 많잖아요. 주소지도 많고, 뭐, 물론 이제 지방 쪽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여러 이제 현장을 관리해야 될 경우, 원래 기본 틀은 거기 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어느 날 이제 택배, 이 주소 온 걸 보고, 택배 온 걸 보고, 이것 좀 만들면 어때 해가지고, 이번에 모든 기능을 좀 통합을 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 어떠한 기능들을 제가 이제 심어 놨는지 한번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 볼게요. 뭐냐 하면은, 일단은 지금 여러분께서 이렇게 화면을 보고 계시지만, 가운데가 일단은 메인 화면이에요. 여러분이 접속을 하시면은. 그러면은 택배라든가, 나 그냥 이렇게 막 타이핑 하면서, 일단 있는 대로 입력을 해서 그냥 할래. 이러신 분들께서 이쪽을 쓰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뭐 딱히 주소가 뭐 100개 이하 뭐 100개 이상으로 해놨는데 만약에 주소가 너무 많으면은 이거 일일이 타이핑하기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 거예요. 어떻게 이제 제가 구성을 해 놨는지. 그래서 여기 이제 서비스 신청이라고 화면이 있어요. 여기 화면이 있고 이 화면에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진행화면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완성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대략 100개 이하, 그래서 이쪽을 선택을 하셨을 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씩 진행을 해 볼게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서비스 신청, 여기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대체 무슨 장점이 있는 거니 이러실 수도 있고, 일단은 방문, 비방문 체크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동선 파악이 좀 편하신 거죠. 처음에는 한눈에 다 들어왔다가 이제 여기 방문하면은 내가 어디 다녔구나. 그리고 이거는 사무실 안에서도 이제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일장일단이 생기는데 뭐냐,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싫으실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오너분께서, 어느 정도의 효율성이 나오고 있구나. 이해 못하고 있구나. 그게 아니고, 누구는 어떻게 들고, 누구는 어떻게 들고, 이런 게 이제 가시적인 판단이 되기 때문에, 오너 입장에서가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이제 제가 이 거래처 사장님께서 택배를 하셨어요. 아주 이제 구정 연휴 때 좀 도와달라 해가지고 일주일간을 거들어 본 적이 있는데 뒤지는 줄 알았어요. 이제 뭐 이게 쌀자루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5층짜리 아파트인데 엘리베이터가 없어. 특히 이제 생수. 그래서 저도 이제 집에서 생수 같은 거 시켜 먹을 때 가끔은 이제 뭐 4층이면 이게 1층에 놓으시라 그래요.
여하간에 참 이 애달품이 많은 직업은 맞아요. 그래서 어느 택배 이제 집화장 하도급으로 맡아서 하는 데는 어떤 기사분들은 이제 건당 얼마씩 받으시는 케이스를 제가 봤었고, 요즘에는 이제 쿠팡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이 그래야지 기사분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자기네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고, 그래야지 이제 인건비도 효율적으로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느 기사분이 못한다가 아닌 효율적인 업무 배치를 위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에서 야, 삽소리 그만해. 실행하면 보여봐. 그러실 수 있겠는데요. 자, 이제 하나하나씩 보여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여러분이 접속을 하셨을 때 화면이고, 여기에서 이제 대략 100개 이하 작업 여기로 들어가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름하고 전화번호를 넣고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어요. 바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연락처가 정확해야 됩니다. 뭐 인증이고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입력하고 바로 쓰실 수 있게 해놨어요. 대신에 이제 연락처가 정확치 않으면 잘린다는 이유가, 지금은 이제 당분간은 시험을 해야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제 쓰시는 분들께서 저한테 야, 이거 좋아 나빠, 이거 아니야 뭐 그러실 수도 있고, 여기에 좀 뭐 이런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그 주소지를 클릭을 했을 때 내비로 연결을 하는 부분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안 넣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지역에 이제 오랫동안 택배를 하신 분께서는 머릿속에 지도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도로상에서 뒷바퀴 치듯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그래서 아직은 없습니다. 없고, 그리고 이제 광고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당분간은 시험이기 때문에 이제 제 연락처도 나가니까 뭐 이렇게 좀 어땠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넣어볼게요. 자, 코난이라고 넣고 여기에 이제 전화번호를 하나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고 이어서 하기, 여기 바로 누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주소 추가가 있고 라벨 표기된 주소가 있어요. 일단은 제가 몇 개를 여러분한테 이제 어떻게 보면은 PT자로 있죠, 지금 이 영상 자체가. 그래서 라벨 표기된 주소로 들어가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마킹된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요렇게. 지금 현재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축소했거든요. 핸드폰으로도 손으로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핸드폰 사이즈에서도 되니까 걱정하실 거 없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방문 방법 버튼 누르시면은 이제 빨간색으로 변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아까 전 화면에서 다시 뒤로 좀 가볼게요. 이제 주소 추가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에 샘플 영상이 나오는데, 오늘 이제 샘플 영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샘플 영상이 또 여기서 바뀌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밑에 주소 입력한 생성이라고 있어요. 주소 입력한 생성. 자, 여기를 눌러 볼게요. 자, 누르신 다음에 이제 주소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실전에서는 이제 핸드폰으로 쓰신다 그러면은 이제 그 택배 목록을 봐가면서 아침 애들이 이제 집화장 차 들어오면은 이제 내려놓고 이제 까대기 한다 그러죠. 쉽지가 않아요. 이제 까대기들을 열심히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갈장소로들 이제 묵묵히 막 이제 차에 분리해서 주워 담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주소 입력한 생성 미리 이렇게 해 놓으셔도 돼요. 해놓고 나서 일단 주소를 계속해서 몇 개 넣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넣고 이제 라벨 지도 생성 누르시면 돼요. 자, 누르시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넣으신 주소지들을 갖다가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화면으로.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걸 보고, 흐름을 보고, 이제, 오늘은 어디서부터 도는 게 낫겠다. 뭐 이런 판단들이 계실 거예요. 그죠? 물론 이제 일일이 타이핑을 해야 되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기능은 이제 뭐 카카오맵이나 아니면은 네이버 지도에서 뭐 즐겨찾기 기능하고 똑같아요. 똑같고 다를 게 없어요. 그죠? 그렇다면은 이제 뭔가 제가 택배에다가 이걸 응용하라는 계기나 택배 하시는 분들께서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만들어 볼까 하고 해놓은 게 이제 이 방문 버튼이에요. 이 방문 버튼을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빨간색으로 변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다른 데 눌러 볼게요. 여기 마우스 가져다 놓고 여기 방문 버튼 눌러 볼게요. 자, 빨간색으로 변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마킹을 별도로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하다가 핸드폰을 이제 충전을 해야 되거나 뭐 꺼놓아야 되거나 뭐 그럴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다시금 이 화면으로 그대로 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내가 여기 지금 어디구나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동선을 꾸미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택배를 하신 분들께서 보통 이제 오늘 내가 한 42개 정도 들고 나왔어. 그럼 이거 이제 대부분 자기가 이제 소화할 수 있는 물량만 들고 나가시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날이 됐어요. 그 다음 날이 되면은 여기 이제 전일 주소 전체 삭제가 있어요. 대신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톡에서는 이거 다 삭제하려면은 좀 귀찮죠? 자, 여기서는 전일 주소 전체 삭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그 전날 도르셨던데 주소를 다 삭제를 하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안 하고 하면은요, 전날 돌았던 데까지 다 떠버려요. 단점? 아니죠. 장점과 단점의 혼용. 근데 단점은 단점인데, 여러분께서 안 지우셨을 때는 단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방금 전에 보여드렸지만, 방문, 미방문. 자, 이러한 이제 장점을 제가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조금 요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여기에서 이제 조금 젊으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좀 IT 쪽에 강하신 분들은 이거 좀 OCR로 안 되겠니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OCR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오독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주소를 잘못 리딩했을 때 이거를 파악을 하실 수가 있느냐 그거죠. 특히나 이제 택배 하시는 분들도 이제 막 여기저기 다니시느라고 바쁘잖아요. 이제 현장에서 저도 이제 똑같은 현장 일 하는데 선진부품 하신 분들은 안 써. 던져버리죠, 그냥. 자, 그래서 이제 OCR 쪽은, 그러니까 OCR 주소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부분은 그래서 조금 보류를 해야 된다. 근데 만약에 이제 이 택배 앞에다가 붙이는 주소지마다 뭐 OCR 마크가 있다. OCR이래. QR코드가 있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틀려지죠, 그때는. QR코드는 이제 오독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QR코드가 있다라고 뭐 그런 거 제안을 해주시면은 그것까지 또 뭐 반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사용을 해보시고 일단은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주소만이라고 있어요. 주소만. 이거는 이제 뭐냐? 아까 전 화면에서 으로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제 100개 이상이라고 있어요. 100개 이상일 경우에는 이제 일일이 타이핑하기 힘들다. 제 나름대로 상한선인데 여하간에 많아. 부엉이가 3개 이상은 잘 못 쓴다 그러더라고요. 1개, 2개, 3개, 근데 4개 이상 가면 일단 많아. 이렇게 판단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소가 많으실 경우, 이러실 경우에 이제 뭐 쓰실 수가 있어요. 뭐 엑셀 자료가 됐든, 100개 이상을 좀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이제 이렇게 화면이 떠요. 이렇게 화면이 뜨고 여기에 이제 주소만 출력, 주소 공정 출력 두 가지로 기능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소를 이제 뭐 한 3, 400개를 때려 놓을 수도 있고 1000개를 때려 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이거 기사분이 사용한다고 보기 힘들죠. 뭐 집화장의 사무실에서 쓰신다든가 쿠팡 같은 데는 돼 있기 때문에 좀 이 시스템을 안 쓴다라고 하면 도입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밑에 중소업체 집화장 같은 데서는 사실상 뭐 이제 좀 영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쓰겠냐, 저도 그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일단은 도입을 하고 나서 보시면은 이제 모든 주소가 한 방에 다 뜨니까 요쪽이 빠르고 이쪽이 더디고, 그러면은 어느 기사본을 좀 이쯤에 배치하면 좋겠다, 뭐 이제 그러한 판단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관제가 된다는 거죠. 그런 장점도 있고, 이제 하루 동안 얼마 정도 물량이 죽는구나,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뭐 설 연휴나 추석 때는 이제 먼저 생물 먼저 나르셔야 되잖아요. 뭐 이제 물건이 있고 생물, 이제 우리가 먹는 거, 이런 거 생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이것부터 돌리고 그 다음에 이쪽을 돌린다라든가, 아니면 생물을 가지고 나갈 때 뭐 이제 이쪽을 어느 한 분을 맡기고 이분만 뭐 생물을 전담으로 한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집화실에서 쓰실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사용료가 얼마냐, 이게 또 이제 영세한 부분들한테 이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일단은 저한테 뭐 이렇게 문자나 뭐 메일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일단 문자가 제가 빨리 보니까 문자가 날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이제 이거를 사용을 하면서 또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당장에는 저도 돈을 받는 데는 좀 하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결코 비싸게 저도 갈 생각은 없습니다. 많은 부분들이 영세하고 힘들기 때문에, 대신에 이제 효율을 끌어올리셔야 되겠죠. 이런 이제 집화장 사장님들께서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옛날에 이제 제가 그때 거들어 달라 그럴 때 보니까 그 택배 사장님이 그때 이제 제가 일당으로 받고 돌아줬어요. 돌아줬대. 이제 그때 보니까 이제 물건 하나당 뭐 200원, 300원씩 뭐 이렇게 받으시는 구조도 있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원래가 저는 이제 전기통신 주 업무지만, 그러다 보니까 야 진짜 뭐 사회생활 하면서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있구나 라고 느낀 게 어찌 보면은 그때가 아닐까, 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직업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는 있다. 뭐 이거는 여기에서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 이제 요 장면에서는 이제 주소 공정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여기에 이제 PT 자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놔서 이 경우에는 이제 마킹할 주소 목록을 제가 메일로 전송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화장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직접 쓸 수는 없냐, 쓰실 수 있어요. 그 기능은 이제 공정 쪽에서 쓰실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상차를 하고 이동하는 순간 여기에서 뭐 메일이나 뭐 이 통신 시스템으로 전송을 해준다, 주소나 이 장소를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메일로 받아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한 방에 딱 찍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대응하는데도 시간이 그렇게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소를 일일이 입력하는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방문 비방문 체크 가능하다, 뭐 이건 똑같은 얘기고, 그리고 여기 지금 화면이 조금 작습니다만
이제 좌표 변환 실제 주소. 이게 좌표가 이제, 그러니까 주소가 변환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없는 주소예요.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주소들은 이렇게 주소로 나오면은 이거는, 이제 수정을 해가지고 저한테 다시 보내주시면은 제가 재빨리 이것까지 등록을 해 드리겠죠. 그죠? 그리고 주소를 이제 직접 등록을 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 드렸지만, 그거는 이제 공정관리 쪽에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 부분은 이제 후단에서 설명해 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바로 요 실행 화면으로, 옮겨가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건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기 위한 PT 자료고, 실제는 이제 봐야죠. 이제 이게 실제 화면이에요. 실제 화면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또 화면을 좀 축소를 해볼게요. 이렇게 이제 실제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마커 위에 장소명 표시가 있어요. 이거는 왜 있냐면은, 이제, 이 마커들이, 그러니까 마킹한 부분이 서로 막 밀집해 있다 보면은 라벨이 서로 안 보이거나 여기가 어딘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마커 위 장소명 표시를 딱 요렇게 배제를 해주세요. 해주시면은 위에 이제 라벨들이 장소명이 사라졌어요. 그쵸?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면은 이제 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이렇게 주소까지 나오게끔 해놨어요. 해놨고, 이 상태에서 여기는 이제 미방문 하시면 도로 초록색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요. 그리고 뭐 여기는 이제 내가 간대야 하셔놓고 이렇게다가 방문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은 이제 이것들이 반영이 돼서 뭐 본인이 하는데도 유리하고 사무실에서도 다니는데 유리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맵을 쫙 확대를 해가지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구성을 해놨어요. 그렇게 구성을 해놨고,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에서 보시면은, 야,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도로 제가 지금 라벨을 살려냈는데 이 장소명은 교체가 되냐?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자, 교체가 가능해요. 가능하고, 여러분께서 자료를 보내주실 때 이제 뭐 택배라고 그러면은 장소명 특이 필요 없을 텐데, 이제 공정관리를 하신다라고 할 경우에는 얘기가 틀려지겠죠. 그죠? 뭐 그거는 그대로 이제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이제 올려드려요. 다 그 부분은. 자, 그리고 이제 또 뭐냐, 이제 주소 공정관리용 앞부분에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서울시내 CCTV 설치하러 여기저기 다녀야 돼. 이러신 경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동시에 여러 군데를 띄워놓고, 이제, 그러면 카메라만 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카메라를 달기 위해서 이제 광케이블도 깔아야 될 거고, 함채도 설치를 해야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전원이 들어가야 되니까 전기도 따라야 나가야 될 거고, 그리고 이런 걸 다 설치하려면은 이제 땅을 파고 폴대를 설치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안전주에다가 안대만 매달아서 설치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접지가 없네? 그럼 이제 이러한 크나큰 공종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넣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실제로 돌아가는 화면을 이제 보셔야겠죠? 그죠?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뭐, 봐야지. 그게 답이지 뭐.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현장 작업지도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보시면은, 제가 이제 샘플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커를 빼면은 이제 라벨을 빼면 라벨 뺀 채로 나오고, 누르면은 이제 쫙 샘플해서 이렇게 주소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 군데를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요, 이제 풍선 도움말에서 광케이블 포설, 뭐 함채 설치 됐느냐, 전기 포설 됐느냐, 이제 함채 내부 정리 됐느냐, 그러면은 이쯤에서 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야, 이거 라벨 못 바꾸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직접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관리자 모드를 별도로 또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수정을 하실 수 있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제 현장을 다니실 때 한 분만 다니실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제 다니시는 직원분들 별도로 아이디를 부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도를 보고 야, 네가 여기 맡아. 내가 여기 할게. 자, 이런 식으로 또 분배가 가능하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입력을 해 봐야겠죠? 내가 여기 어디 입력을 해둔 게 있는 것 같은데. 아, 여기 있다. 광케이블 포설 1.5km 포설 완료. 그리고 함체 설치, 밴드 사이즈 뭐 안맞음 이런 비고적인 것도 넣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실제로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입력 누르니까 다시 한번 여기 이제 마우스나 이제 핸드폰으로 하면 손이 되겠죠, 그죠? 입력을 누르시면은 이제 여기 입력 넣으라고 나와요. 광케이블 포설 입력 하면은 뭐 여기에 함체 없음 다시 확인요 하고 확인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내용이 떠요. 여기에 함체 없음 다시 확인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여러분이 저한테 저 이제 다 썼습니다 하고 이제 뭐 결제를 다 하셨다, 이제 안 쓸래 하시면은 이제 그때는 제가 이 데이터를 싹 날려버려요. 그쵸?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정관리가 가능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방문 누르시면은 자, 이렇게 이제 방문 표시하면서 빨간색으로 변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됐어도 이제 내용만 남기고 싶으시다 할 때는 다시 누르시고 미방문 누르시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러면 이제 관리자 모드가 궁금하시겠죠. 그쵸?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던 샘플 모드고, 이제 이 관리자 모드. 이제 관리자 모드가 있어요. 관리자 모드에서는 자, 이제 관리자 모드 화면이에요.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제가 접속한 아이디하고 메일 주소거든요. 자, 이제 아이디도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수정을 하시기 전에 지금 기능이 이제 완벽해졌다라고 하고 이제 만들고 보니까 아이디가 이제 다른 회원분들하고 부딪힐 경우를 제가 생각을 안 했어요. 이제 그 기능은 금방 추가를 할 거니까 뭐 저한테 뭐 아이디 좀 바꾸고 싶다, 뭐 충돌 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제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바로. 그래서 이제 여기 계정 정보 수정을 하실 수가 있고, 이제 부계정이 뭐냐, 이제 여러분의 직원분들의 아이디를 등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전에 지도에서 이제 네가 여기 맞고 네가 여기 맞고 이제 서로 마킹을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앞부분에 얘기 들었지만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안 좋아. 그죠? 하지만 관리자분께서 어느 정도의 효율이 나오고 이렇게 굴러가니까 이제 공정관리에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이 될 수 있겠죠. 공기 입장에서 봤을 때도 공기를 줄이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지 바쁠 때는 이 현장 이제 뭐뭐 했는지 파악이 되니까 바로바로 이제 표시를 하니까 현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뭐 업무 보고 시간이 하는 시간이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 이제 현장 퇴근할래, 뭐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이제 몇 분 차이 안 나겠습니다만, 뭐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올 수 있겠죠, 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등록을 하시고,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자면은, 뭐, CA, STLE, 캐슬, 저장. 패스워드를 안 넣네요. 캐슬 해놓고, 뭐, 이제, 4, 5, 6, 7, 8. 이렇게 해볼게요. 일단, 저장 버튼 누르시면은, 자, 일단은 이제 저장이 됐어요. 제 등록을 안 눌렀네요. 캐슬, 4, 5, 6, 7, 8, 저장. 자,
이렇게 저장이 반영이 바로 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이제 공정 타이틀 관리, 여기에서 이제 내용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여기에 광 케이블 포설, 함체 설치, 전기 포설, 함체 내부 정리,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요 내용 그대로 공정호 7개까지 입력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맨 밑에 보시면은 현재 DB 기준 공정 진행 현황에서 처리 현황,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 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창이 하나 떴는데요. 요 창을 여기로 좀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처리 현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샘플, 이제 장소 명이 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함체 없음 다시 확인요. 아까 전에 샘플 13이었습니다. 그리고 샘플 15에 뭐 1.5km 포설 완료. 그리고 이제 함체 설치 해가지고 밴드 사이즈 안 맞음. 그거 못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갔더니 안 맞아. 그러면 이거는 누가 혼나야 돼? 실사를 혼내야 되나? 아니면 만든 쪽으로 혼내야 되나? 뭐 여하간의 그 책임의 소재는 오너분들께서 직원분들 기분 안 나쁘게 잘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처리자 아이디를 갖다가 이제 넣을 수가 있는데 처리 시간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이러면은 직원분들이 고러우실 것 같아. 대신에 이제 관리자분께서 얘네가 얼마만큼 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고마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인쇄 버튼이 있습니다. 인쇄를 하셔가지고 사이즈는 이제 A4 용지 가로로 맞춰놨어요. 가로로 맞춰놨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니까, 특히 이제 아까 전에 이런 기능은 이제 사무실에서도 보실 수가 있고, 처리자 아이디별로 어디 다니는지 체크가 되기 때문에 이 공정관리 페이지에서만 이제 택배하시는 분들께서도 현재 현황이 어떻게 늘고 있구나, 이걸 한 방에 보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야간에 뭐 제가 지금 뭐 이용요금이 얼마대다고 확정을 지은 건 없고, 단지 이제 뭐 비싸게 할 생각은 전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얼마만큼 연락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미정인 거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기능들을 관리자 모드로 해서 이렇게 글자로 정리를 해놨죠. 텍스트 형태로 정리를 해놨고,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이 가지는 장점이 뭐냐, 장점만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놔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주소는 제가 밑에 하단에다 링크를 걸어 놓고, 그리고 이제 주소 공정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여러분께서 저한테 주소 목록을 보내주시면은 이걸 가지고 제가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께 그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관리자 모드도 이제 아이디 패스워드 기본으로 만들어서 보내드리죠. 그러면은 그 부분을 가지고 직접 이제 여러분께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얘기해 놓은 걸 이제 모아놓은 건데, 이제 여러분께서 택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동선 축소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똑같은 얘기지만, 막말로. 특히 이제 방문, 비방문, 관리로 인해서 이제 안 헷갈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인 직원별 업무 분배, 그리고 효율적 분배로 이제 공기 관리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실시간 업무 진행 상황, 이것도 파악이 될 수가 있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를 또 이제 여러 분야에서 이런 거 있으면 좋겠는데 뭐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지금 뭐 제 연락처나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영상 하단에도 각 이제 페이지별 주소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께서 이런 기능을 보시고 아 이렇게 이걸 좀 변경을 해보면 어떨까 아니면은 이거 좀 나한테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께서는 이제 저한테 뭐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메일을 늦게 봐요. 그러니까 연락을 남겨주시면은 저도 이제 최대한 답변을 드려서 이제 귀사의 회사가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